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중국의 문학입니다. 문학의 범주 중 중국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미화와 옌랭커를 그들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옌랭커 씨는 제2회, 2회 루신 문학상과 제3회 라오서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중국 문단의 지지와 대중의 호응을 동시에 성취한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2005년 발표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면서 중국 현대 문학사의 문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권력욕, 인간적 욕망, 성욕 등이 한데 얽힌 작품으로 혁명의 서사와 욕망의 동경을 대비시킴으로써 중국 인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근원과 왜곡된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성년자가 읽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딩시마을의 꿈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가져온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중국의 한 마을에서 비위생적인 헌혈 바늘을 사용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특히 자본주의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해냅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결합된 21세기 중국 문단 최고의 문제작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중국에서 출판금지 조치 당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사서입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루어진 지식인 탄압을 다룬 내용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출간 금지를 당한 작품입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황허 강변에 자리 잡은 강제노동수용소 99구. 사상이 불충하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내려져 그곳에 보내진 많은 사람들, 문화대혁명으로 말살당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어느 지식인의 처절한 글쓰기를 보여준다고 소개됩니다. 다음은 미화입니다. 미화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중단편 소설을 잇따라 내놓으며 중국 제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화 소설의 특징이라면 특유의 해학적 분위기로 극단의 상황 또는 고통스러움을 유머로 표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잘 표현된 것은 장편소설 살아간다는 것이며 국내에선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인생은 주인공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해방 전후부터 약 40년간의 중국 역사를 묵묵히 살아낸 중국 민초들의 삶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장예모 감독이 동명의 이름으로 영화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작가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히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허상관매 혈기는 가족을 위해 피를 파는 한 남자의 고단한 삶을 특유의 풍자와 해악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한평생 피를 팔아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속 깊은 아버지 허상관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능청스럽게 껴안는 익살과 해악 그리고 그 뒤에 자리한 인간에 대한 속 깊은 애정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되는 책입니다. 국내에서는 허상관 매열기가 유명하며 하정우가 허상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난 후 이승은 떠났지만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책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이승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저승의 안식을 기원하며 인생의 본질을 찾는 7일 동안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소개되는 책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두 작가의 책들을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